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조그맣게 만들어 봅니다. 50,50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봤습니다. 선택하고 이동합니다. 이동 툴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클릭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이 이동할 수 있어요.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숫자를 입력하면 내가 지정한 그 거리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번 이동해 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을 하고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이동 명령어 지정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을 움직이면 되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100mm 그러면 100mm 간격이 되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 아닌가요? 자, 이렇게요. 자, 근데 얼마인가요? 여기가 100mm예요. 여기가 실제로는. 이해되시나요? 시작점부터 그 다음 시작점까지 이것이 간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격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을 우리는 간격으로 생각합니다. 이 객체의 사이를 간격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객체의 시작부터 그 다음 시작점까지의 거리, 요걸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지금 보시면 테이프 툴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3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치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치수가 들어갈 겁니다. 저처럼 100mm 간격으로 하나 복사를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동 툴을 누르고 기준점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뗐습니다. 자, 제가 100이라고 썼습니다. 100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곱하기 얼마? 곱하기 5개. 그러면 총 5개가 복제가 되는데 원본을 빼고 이렇게 원본을 빼고 5개가 복제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전체 5개라고 해야 돼요. 전체 5개. 그러면 별표 4개 해야 전체 5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별표 5개 그랬습니다. 그럼 원본 빼고 5개를 복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선택을 하고 저도 어딘지 몰라요. 그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끝이 어딘지 모르지만 클릭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나누기 n개, 나누기 개수입니다. 나누기 5개.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간격은 자동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5개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자, 렉탱글 50,10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800mm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요. 400,100 그리고 푸시 앤 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같이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같이 들러붙어요. 이해되시나요?
스케치업은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델링을 해버리면 이렇게 다 들러붙어요. 500, 100 그리고 푸시 앤 풀, 그러면 서로 면이 다 들러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언두 하면 돼요. 언두가 컨트롤 Z죠. 컨트롤 Z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면이 다 이렇게 들러붙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면이 서로 달라붙나 안 붙나 한번 해보세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취소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거 트리플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면 하나가, 더블 클릭하면 면과 모서리가, 그리고 3번 연달아 클릭하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되어진다라고 처음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다시 한번요. 처음에 한 번 클릭하면 이렇게 면 하나가, 더블 클릭하면 면과 모서리가, 그리고 3번 연달아 클릭하는 겁니다. 트리플 클릭. 그러면 이렇게 객체 전부 다 선택됩니다. 자, 선택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요. 이런 선택한 객체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오른 버튼을 누르면 몇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두 번째 이렇게요. Make Component하고 Make Group 두 가지가 나오죠. 요 두 가지를 쓸 건데 지금은 Make Group만 쓰시면 돼요.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택한 객체들이 전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객체를 다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달라붙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하나 만들고 그룹, 하나 만들고 그룹, 하나 만들고 그룹. 이해되시나요? 이 그룹을 안 만들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룹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그룹을 만들어 보시죠. 그룹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서 Make 그룹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동하기. 자, 간격을 500mm 주겠습니다. 500 그리고 엔터, 별표 3개.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3개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맞춰서요. 여기 간격이 얼마일까요? 450이네요. 그죠? 렉탱글 450, 100. 자, 그 다음 푸시 앤 풀 50. 자, 트리플 클릭. 위치가 안 맞네요. 일단 메이크 그룹. 그리고 이동해서 위치 맞추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재하고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얘를 이렇게 복사하고 이렇게 두 번째로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 지금부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복사하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곱하기 2개 다시 함께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3개 다시 봅니다. 선택합니다. 복사를 할 거예요. 나누기 3개 어이구 다시 나누기 3개 선택합니다. 곱하기 2개 어떤가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마무리 지어 보시죠. 제가 회전을 좀 시키고 싶어요. 선택을 합니다. 회전해야 할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건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회전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회전할 건지 먼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테이트 명령어를 넣으면
이렇게 원이 나옵니다. 각도계가 나오죠. 자, 얘를 화살표 버튼을 눌러보세요. 오른쪽, 왼쪽, 위쪽. 파란색이란 얘기는 이건 뭐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회전이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이 되겠군요. 로테이트 원점 0도 방향 이렇게요. 지금 원의 방향대로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로테이트 화살표 방향으로 지정했고요. 여기서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원점 0도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복제하면서 회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도 엔터 곱하기 6개 엔터.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6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로테이트 미드 포인트에서 약간 밑으로 떨군 다음 자 0도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360도 엔터 나누기 5개. 자,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자, 선택을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겠지만 자, 스케일 키를 누르면 반드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포인트를 이용해서 누르는데 이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반대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로 옮겨갑니다.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해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스케일. 그러면 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반대되는 지점에 이렇게 반대되는 지점에 이렇게 반대되는 지점에 스케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와 같이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다가 스케일을 하고 여기다 배수를 쓰면 돼요. 몇 배가 커질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5배요. 그러면 5배 넓어진 거 보이시죠? 자, 5분의 1배요. 5분의 1 안 들어가네. 5배니까 0.2. 그러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고 2배요. 자, 0.5요. 자, 일어나는 거, 스케일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요. 0.5. 그럼 2분의 1로 줄어들죠? 자, 2배요. 그럼 다시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숫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그러니까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칭이요. 대칭되는 거예요. 자,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선을 그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디귿자로 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푸시 앤 풀을 이렇게 했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이해되시죠? 스케일. 자, 반대로 가면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고 반대로 가면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지금 이 대칭은 뭐예요? 눈대중이잖아요. 그죠? 자, 뭐라고 하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씁니다. 빼기 1이요. 에이? 다시 선택하고 클릭하고 빼기 1. 그럼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빼기 1. 그러면 대칭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수정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에디트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에디트 그룹. 지금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디트 그룹 하면 그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 점선 있죠. 요 점선 바깥쪽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룹이 닫혀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선택하고 오른 버튼 에디트 그룹 수정하면 돼요. 원하는 만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여긴 안 나오니까 이렇게요. 이 점선 영역 있잖아요. 이 점선이 그룹을 열은 겁니다. 그룹을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선 바깥쪽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룹이 닫힙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룹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오픈돼요. 에디트 그룹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바로 에디트 그룹 들어갑니다. 명령 안 써도 돼요. 오른 버튼 이거 안 눌러도 돼요.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에디트 그룹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대칭을 할 겁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스케일 눌러서 꼭지점 클릭하고 마이너스 1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시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시면 플립 얼롱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레드 방향, 그린 방향, 블루 방향 이렇게요. 플립이 뒤집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에 플립폰 있잖아요. 플립폰이 결국 뭐예요? 폰을 뒤집어서 열고 닫는 거죠. 플립 뒤집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립 얼롱, 뒤집어서 얼롱 정렬하다 라는 뜻입니다. 레드 방향으로 정렬하기, 그린 방향으로 정렬하기, 블루 방향으로 정렬하기. 네, 예를 쓰시면 돼요. 자, 레드 방향으로 정렬하기 그러면 이렇게 플립이 일어납니다. 그린 방향으로 정렬하기 그러면 이렇게 플립이 일어나고, 블루 방향이면 네, 이렇게 플립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레드 방향 좌우가 뒤집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그린 방향으로 하면 표시가 안 나겠네요. 이거 위아래가 똑같아서 표시가 안 나겠군요. 그죠? 이렇게 해볼까요? 렉탱글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플립 얼롱 그린 방향으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린 얼롱. 자, 그 다음에 플립 얼롱 블루 방향으로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이 뭐냐면 여기 있는 옵셋이라는 기능입니다. 여기 있는 옵셋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 옵셋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옵셋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옵셋 그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격 띄워진 거 보이시나요? 바깥쪽으로 나가도 되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적당히 사각형을 그리시고 옵셋 안쪽으로 혹은 바깥쪽으로 숫자로도 줄 수 있습니다. 옵셋 그리고 100mm. 다시 볼까요? 옵셋 500mm. 자, 옵셋 500mm. 어떤가요? 숫자로도 줄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숫자로도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전체 다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빼보죠. 제가 이렇게 디귿자로 선택한 거예요. 옵셋 500mm. 그럼 어떻게 되나요?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옵셋 어떤가요?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나 요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 하나만 가지고는 옵셋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과제물은 이렇게 그립니다. 렉탱글 600,600 푸시 앤 풀 600 이렇게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600인 정육면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더블 클릭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빼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모서리하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야 돼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빼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르려면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클릭을 해야 되지만 더블 클릭하는 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해버리면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옵셋 200mm. 자, 다시 한번요. 옵셋
200mm. 자, 이렇게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400mm, 200mm. 그러면 계단 모양이 나오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테두리가 10mm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옵셋해서 10mm, 푸시 앤 풀로 20mm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그냥 옵셋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옵셋 10mm. 그러면 금방 선택돼요.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20mm.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컨트롤 쉬프트 옵셋 10mm, 푸시 앤 풀 20mm. 자,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만들어 보시죠.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책의 뒤쪽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걸 미리 설명할 겁니다. 이거 바로 여기요. 여기 보면 매티리얼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매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은 어디서 끄집어내시냐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에 보시면 여기 매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꺼진 겁니다. 요걸 체크하시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 디폴트 트레이 보시면 여기 매티리얼이라고 보이시죠? 요 항목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이렇게 매티리얼이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매티리얼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재질이란 뜻입니다. 재질, 질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기본 재질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이게 기본 재질이에요. 어떤 걸 있든지 간에 얘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 재질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기본 재질이고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재질들이 쭉 있어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벽돌, 사이딩, 그 다음 카펫,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면 글래스, 유리죠. 유리, 거울, 그 다음 랜드스케이핑, 조경이네요. 조경 관련. 자, 조경 관련이니까 여기 있는 글래스, 즉 다시 말하면 이거 잔디죠. 잔디를 여기 그냥 꾹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자, 보세요. 잔디를 클릭하면 아이콘이 어떻게 바뀌어요? 페인트 통으로 바뀌죠. 이걸 버킷 툴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면을 클릭합니다. 재질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면을 클릭하면 재질이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재질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다른 재질도 한번 찾아볼까요? 메탈도 있고 루프 지붕도 있고 스톤 돌이네요. 돌도 있고 타일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네, 여기 나무 질감을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나무 질감을 넣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꼼꼼하게 잊지 않고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질감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나무 조각 위에 잔디를 넣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 재질을 불러오고 싶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재질을 가져오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 스포이드를 누르시면 돼요. 스포이드를 눌러서 꾹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재질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렉탱글. 자, 스포이드를 누르고 재질을 클릭하면
자, 똑같은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스포이드를 누르고 재질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클릭해주면 젤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스포이드는 물을 쭉 흡수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질을 쭉 흡수해서 다른 데다가 부여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거 원래대로 하고 싶어요. 원래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재질을 누르고 그리고 클릭. 그러면 제일 처음 초기로 돌아갑니다. 자,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죠. 재질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들어요. 크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재질의 방향,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간단해요.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텍스처라고 하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텍스처요. 텍스처가 우리나라 말로 질감이란 뜻이에요. 매티리얼은 재질이란 뜻이고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느낌이란 뜻이에요. 제가 천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럼 천이 우둘두둘해요. 어떤 건 미끈미끈해요. 이런 걸 텍스처라고 해요. 얘 텍스처가 뭐냐 그러면 얘는 매끈한 재질이에요. 이럴 때 쓰는 게 텍스처입니다. 그 중에 여기 텍스처에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포지션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여기 무브 있죠. 이동하기. 얘를 클릭하시면 얘를 드래그 하시면 되겠네요. 드래그 하면 재질이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재질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 여기 로테이트가 있네요. 자, 드래그 해보세요.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심지어 크기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요. 그럼 제가 원하는 대로 크기도 방향도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요.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 얘는 뭐냐면 이렇게 재질을 왜곡시킬 때 사용합니다. 얘도 왜곡시킬 때 써요. 재질을 왜곡할 때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동하는 것과 회전 크기를 이렇게 두 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조금 더 진한 재질을 줬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텍스처 포지션. 그러면 자, 이렇게 방향을 제가 마음대로 조절해 봤습니다. 자,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얘 바깥쪽을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텍스처가 끝나게 돼요. 자, 스포이드로 한번 클릭, 나머지 다 클릭. 질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자, 여러분들도 질감을 적당히 한번 바꿔보시죠. 얘를 사진으로 만들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케치업에는 렌더링 명령어가 없습니다. 렌더러라고 해요. 렌더 엔진이 없어요. 렌더링하는 엔진이 없습니다. 사진처럼 계산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Vlay예요. 스케치업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요. 임포트는 불러들이는 거고 익스포트는 내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형식의 파일로 내보내는데 그 중에 2D 그래픽이요. 제가 여기 사진 폴더로 내보내죠. 오늘 날짜. 그리고 엔터.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사진 폴더에 들어가면 오늘 날짜로
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걸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